7장 엠페도클레스. 기원전 약 490년 출생, 430년 사망한 엠페도클레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시인으로 시칠리아의 아크라가스, 오늘날의 아그리젠토 출신이었다. 그는 만물이 네 가지 기본 요소 땅, 공기, 불, 물로 이루어졌으며 사랑과 다툼이라는 두 힘이 이 요소들을 작용하여 세계를 창조하고 파괴한다는 이론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은 신비주의와 합리적 과학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과학적 합리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인물로 평가된다. 엠페도클레스는 시인이기도 했으며 그의 사상은 두 가지 주요 저작인 자연에 관하여와 정화의 단편들을 통해 전해진다. 그는 자연 철학과 의학에 기여한 인물로 생명기원의 이론, 우주론, 형이상학에서도 중요한 공헌을 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생애와 배경. 엠페도클레스는 기원전 490년경 시칠리아의 부유하고 강력한 그리스 도시인 아크라가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정치가이자 개혁가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생애는 신화와 전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는 마법적 능력을 지녔다거나 죽은 자를 되살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의 카리스마 있는 성격 덕분에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철학자이자 신성한 인물로 여겼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에트나산 화산의 분화구에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그가 불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철학적 사상.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물질주의와 신비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그는 주로 네 가지 원소 이론과 사랑과 다툼의 힘이라는 우주론적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실제로는 초기 진화론과 우주순환론을 포함한다. 네 가지 원소. 엠페도클레스는 우주 전체가 네 가지 기본 요소 땅, 공기, 불,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요소들을 뿌리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네 요소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먼저 모든 것의 네 가지 뿌리를 들어라. 빛나는 제우스 불, 생명을 가져오는 헤라 공기, 하데스 땅, 그리고 눈물로 인해 필멸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네스티스 물. 단편 DK31비육.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이 네 원소는 창조나 파괴될 수 없으며 결합되고 분리될 뿐이다. 물질적 세계의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원소가 다양한 비율로 섞이거나 분리된 결과이다. 이 이론은 세상의 다양성과 영속성을 동시에 설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는 모든 것이 동일한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변화와 연속성을 자연 세계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었다. 사랑과 다툼의 힘.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 외에도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두 가지 대립적인 힘, 즉 사랑과 다툼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 힘들은 형이상학적이자 자연적으로 통합과 분열의 대립적인 원칙을 나타낸다. 사랑의 힘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조화로운 혼합물을 만들며 창조, 성장, 생명의 형성을 담당한다. 우주의 주기에서 사랑은 세계의 조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창조적인 힘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다. 단편 DK31b17. 다툼의 힘은 요소들을 분리시키며 파괴, 갈등, 분열을 일으킨다. 우주의 주기에서 다툼은 혼돈과 분열을 야기하는 파괴적인 힘이다. 다툼은 그것들을 멀리 흩어지게 한다. 단편 DK31b8. 엠페도클레스는 우주가 사랑과 다툼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어느 때는 사랑이 우세하여 창조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때는 다툼이 우세하여 혼돈과 파괴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주적 순환론은 고대 우주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개념이다. 진화론적 사고와 생명기원. 엠페도클레스는 초기 진화론과 생명기원 이론을 제시한 철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생명이 서로 다른 신체 부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머리, 팔, 다리 같은 신체 부위들이 별도로 존재했지만 결국 사랑의 힘에 의해 다양한 조합으로 모여 생명체를 형성했다고 보았다. 엠페도클레스는
성공적인 조합은 살아남아 번성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조합은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후대의 진화론을 예견하며 생명체가 생존 능력에 따라 진화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한 얼굴과 가슴을 가진 생명체들이 태어났다. 소의 얼굴을 가진 인간이나 인간의 머리를 가진 소 같은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났다. 단편 DK31b61. 비록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이 신화적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그는 생명 다양성을 자연적 과정으로 설명하려 한 초기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생명기원에 대한 그의 사상은 후대 헬레니즘 시기의 생물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우주론. 엠페도클레스의 우주론은 그의 순환적 우주관을 반영한다. 그는 우주가 사랑이 지배할 때와 다툼이 지배할 때를 번갈아가며 변화한다고 보았다. 사랑이 지배할 때 원소들이 결합되며 우주는 조화롭고 통일된 상태가 된다. 이 시기에는 생명이 번성하고 우주는 균형과 질서를 이룬다. 그리고 다툼이 지배할 때는 원소들이 분리되고 세계는 혼돈 속으로 돌아간다. 이 시기에는 파괴와 갈등이 지배하며 생명은 사라진다. 엠페도클레스는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는 사랑과 다툼이 혼합된 단계에 있으며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비주의와 정화. 엠페도클레스는 그의 과학적 우주론적 사상 외에도 오르페우스 신비주의와 피타고라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혼 불멸과 영적 정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혼의 윤회설을 믿었으며 인간의 영혼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환생의 순환에 갇히게 되지만 정화를 통해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엠페도클레스는 인간의 존재를 사랑과 다툼 사이의 우주적 투쟁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물질 세계에 얽혀 있다고 보았다. 정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영혼을 환생의 순환에서 해방시키고 신성한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화와 윤리적 행동. 엠페도클레스는 정화를 위한 의식과 윤리적 지침을 제시했다. 먼저 채식주의다. 그는 고기를 먹는 것이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동물 역시 인간처럼 영혼을 지니고 있어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툼의 힘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영혼을 정화하고 신성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의식적 정화를 강조했다. 또한 윤리적 행동은 영혼을 출생과 죽음의 순환에서 해방시키는데 필수적이었다. 그는 인간이 사랑의 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다툼을 유발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신의 저작 정화에서 영적 깨달음을 이룬 신성한 존재로 자신을 묘사하며 다른 이들을 정화와 해방으로 인도하고자 했다. 더 이상 필멸자가 아닌 신으로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가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다. 단편 DK31b112. 저작과 단편. 엠페도클레스의 철학은 두 가지 주요 저작에서 전해진다. 둘 다 단편으로만 남아있다. 자연에 관하여는 주로 우주론과 자연 철학을 다루며 네 가지 원소와 사랑과 다툼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다. 정화는 신비주의와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영혼을 정화하고 윤회의 순환에서 해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엠페도클레스의 많은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논의되었다. 유산과 영향.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은 철학과 과학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네 가지 원소 이론은 고대 세계에서 주요 우주론적 모델이 되었고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까지 과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자신의 우주론에서 네 가지 원소를 받아들였지만 다섯 번째 원소의 테르를 추가하여 하늘을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을 발전시켜보다 상세한 물질 이론을 세웠고 이를 통해 물질의 성질과 자연 세계를 설명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의 주기적 순환과 창조적, 파괴적 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원소가 불멸한다는 그의 믿음으로 물질 보존의 개념을 예견했으며 그의 진화론적 사고는 후대 자연적 과정에 의한 생명 다양성 설명의 선구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아크라가스의 엠페도클레스는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탁월한 사상가였다. 그의 네 가지 원소 이론과 사랑과 다툼의 우주적 힘은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세계의 작동을 설명하려는 가장 포괄적인 시도 중 하나였다. 또한 그의 영혼 윤회설과 정화에 대한 사상은 오르페우스 신앙과 피타고라스주의의 영향을 반영한다. 엠페도클레스의 유산은 후대 철학자, 과학자, 신비주의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다. 8장 아낙사고라스. 기원전 약 500년 출생, 428년 사망한 아낙사고라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우주의 기본 조직 원리로서의 누스 정신 개념을 도입한 인물이다. 그는 물질의 본질, 원소의 무한 분할성,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구분에 대한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오니아에서 아테네로 철학을 가져온 첫 번째 철학자로 평가되며 그의 사상은 자연 철학과 우주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혁신적인 현실에 대한 개념과 이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 사상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생애와 배경. 아낙사고라스는 기원전 500년경 클라조멘에 오늘날 터르키의 서부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기원전 480년경 아테네로 이주하여 아테네의 지적계층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페리클레스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테네 체류는 아테네 지성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된다. 아낙사고라스는 그의 사상으로 인해 반대 세력에 직면하기도 했다. 특히 태양이 신이 아닌 거대한 불덩어리라는 주장과 달리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의 주장은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계속해서 순환하며 아테네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철학적 사상. 아낙사고라스는 우주론, 형이상학, 자연 철학에서 여러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했다. 그의 핵심 개념에는 누스 정신이라는 우주의 조직 원리와 물질의 무한 분할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우주의 원리로서의 누스. 아낙사고라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여는 누스를 모든 우주적 과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는 누스가 우주를 합리적이고 목적적으로 조직하는 무한하고 자율적인 힘이라고 믿었다. 아낙사고라스에 따르면 누스는 제1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힘이다. 누스는 지적 힘으로 우주의 초기 회전을 시작하고 원소를 분리하고 배열하여 질서 있는 우주를 형성한다. 다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물질적 원소를 만물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아낙사고라스는 정신의 역할을 우주의 지도 원리로 강조했다. 모든 것이 함께 있었다. 그러다가 누스가 와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 단편 DK59B12. 아낙사고라스의 누스는 물질과는 별개이며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 이는 모든 운동과 조직의 원인이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것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누스는 순수하고 영원하며 무한하며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힘을 가진다. 이 우주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은 그리스 사상에서 중요한 발전이었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후대 형이상학적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물질의 이론과 무한 분할성. 아낙사고라스는 물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며 모든 것이 무한히 분할될 수 있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질은 무에서 생겨나거나 무로 사라질 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해왔다고 믿었다.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물질적 대상이 모든 유형의 물질적 성질을 가진 무한히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빵 한 조각은 빵 입자뿐만 아니라 살, 뼈, 물, 불 등의 입자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입자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체를 빵으로 인식한다.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의 부분이 있다. 단편 DK59B11. 아낙사고라스의 이 보편적 혼합 이론은 네 가지 원소만이 만물의 구성 요소라고 본 엠페도클레스와 같은 이전 사상가들과 대조를 이룬다.
아낙사고라스는 모든 물질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것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는 또한 이 입자들이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계속해서 더 작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무한 분할 개념은 르키푸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대립하는 것으로 그들은 우주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의 이론은 물질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최소한의 부분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주론과 천문학. 아낙사고라스는 우주론과 천문학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천문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는 태양, 달, 별과 같은 천체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신화적 설명을 거부했다.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이 신성한 존재가 아닌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주장했으며 달은 지구와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자체적인 빛을 발하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고 주장했다. 아낙사고라스는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설명한 최초의 사상가 중 한 명이다. 그는 월식이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위치하여 태양빛을 가릴 때 발생하고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당대에는 매우 급진적인 것으로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위배했다. 결국 아낙사고라스는 이러한 사상 때문에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의 합리적 설명은 후대 천문학과 과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작품과 단편. 아낙사고라스는 자연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남겼으며 이는 다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저작처럼 단편으로만 남아있다. 그의 사상은 주로 후대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심플리키우스에 의해 인용되고 논의되었다. 남아있는 단편들은 그의 누수 이론, 물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혁신적인 우주론적 견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우주의 조직 원리로서의 정신 개념은 후대 형이상학과 과학적 사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영향과 유산. 아낙사고라스는 후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도입한 우주의 조직 원리로서의 누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우주의 질서 원인으로 정신을 도입한 아낙사고라스를 높이 평가했다. 그의 대화록 파이돈에서 플라톤은 지성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을 찬양하면서도 아낙사고라스가 이 개념의 완전한 의미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낙사고라스가 주장한 누수와 물질의 구분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성적 세계가 변화하는 감각적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아낙사고라스의 누수 개념을 논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부 이론을 거부하면서도 우주를 지배하는 지성적 원인이라는 개념을 높이 평가했고 이를 자신의 부동의 원동자 개념, 우주를 움직이지만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로 발전시켰다. 아낙사고라스의 무한 분할성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과 변화에 대한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유한한 물질의 개념을 더 선호했다. 아낙사고라스의 천문현상에 대한 설명은 후대 천문학과 자연철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그의 태양과 달, 일식과 월식에 대한 견해는 전통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으며 우주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발전시켰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낙사고라스의 누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로고스, 즉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이고 신성한 원리가 아낙사고라스의 누수와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의 무한 분할성 이론은 르키푸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대립했지만 그의 물질주의적 관점은 자연 철학에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론적으로 아낙사고라스는 우주 조직 원리로서의 정신, 물질의 무한 분할성, 천문현상의 합리적 설명을 통해 서양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선구적 사상가였다. 그가 도입한 누수는 신화적 설명에서 이성적 설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며 합리적 사고와 전통적, 종교적 신념에 대한 도전을 통해 아테네 철학의 지적 토대를 구축했다. 아낙사고라스의 작업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형이상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9장 레우키포스. 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레우키포스는 원자론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주가 작고 분할되지 않는 입자들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주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학파 중 하나였다. 레우키포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그의 저작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그는 원자론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제자인 데모크리토스가 이 이론을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레우키포스의 사상은 파르메니데스와 아낙사고라스와 같은 이전 철학자들이 제시한 우주의 형이상학적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 현실이 물질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공허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와 배경. 레우키포스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다. 일부 고대 작가들은 그의 역사적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같은 고대 사상가들은 그를 원자론의 창시자로 인정했다. 레우키포스는 밀레토스 또는 압데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지며 이 두 도시는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종종 언급된다. 레우키포스는 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당시 아낙사고라스, 엠페도클레스, 엘레아의 제논 등과 같은 다른 주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과 동시대 인물이었다. 그는 원자론 학파의 창립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후에 데모크리토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철학적 사상. 레우키포스의 주요 철학적 기여는 그의 원자론으로 이를 통해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려 했다. 그의 철학은 원자와 공허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실체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신화적이거나 신적인 개입 없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원자 이론. 레우키포스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작고 분할되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원자 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다. 원자는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여 우리가 보는 물체와 현상을 형성한다. 원자는 썩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하며 모든 물리적 실제의 기본을 형성한다. 레우키포스는 우주가 원자가 공허를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별과 같은 천체에서부터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이러한 원자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론은 신의 개입이나 목적론적 원리 없이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설명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려는 물질주의적 접근을 나타낸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이성과 필연에 의해 발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한 레우키포스의 단편. 공허와 운동. 레우키포스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은 공허빈 공간의 존재였다. 그는 공허가 없다면 운동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자는 공허를 통해 이동하며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되어 우리가 세상에서 관찰하는 물체와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는 공허의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는 하나의 불변하는 전체라고 주장한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견해에 직접 도전하는 개념이었다. 레우키포스는 공허가 원자만큼 우주의 구조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공허는 원자가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빈 공간 개념은 공간과 물질이 우주의 동등하게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평가받았다. 우주론과 자연 철학. 레우키포스의 원자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우주론의 틀도 제공했다. 그는 우주가 공허에서 움직이는 원자들의 운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믿었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레우키포스는 원자들이 공허를 통해 움직이며 충돌하고 군집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 군집들은 별, 행성과 같은 다양한 천체를 형성한다. 그는 우주는 물리적 법칙과 필연에 따라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신이나 목적이 자연현상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 대신 자연현상은 원자들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과 단편.
안타깝게도 레우키포스의 원본 저작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의 사상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 심플리키우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의 저작을 통해 알려져 있다. 레우키포스의 주요 저작은 대우주체계라는 책으로 여겨지지만 이 텍스트는 유실되었다. 레우키포스의 사상은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데모크리토스가 이 이론을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사실 레우키포스의 많은 사상은 데모크리토스의 사상과 구분하기 어려우며 원자론의 발전에 있어 데모크리토스가 더 큰 공로를 인정받는다. 영향과 유산. 레우키포스의 철학은 원자론의 기초를 닦았으며 이는 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물질주의 이론 중 하나였다. 그의 원자와 공허에 대한 견해는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와 함께 고대 원자론의 핵심을 형성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레우키포스의 제자로서 원자론을 정교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레우키포스의 이론을 확장하여 원자의 성질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원자론을 통해 자연현상, 물질의 행동, 인간 지각까지 설명하려 했다. 레우키포스는 원자론의 기초적 틀을 제공했지만 데모크리토스가 이 이론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의 창시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후대 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 레우키포스의 원자론은 후대 헬레니즘 철학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원자론을 채택하고 발전시켰다. 에피쿠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현상이 원자의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물질주의적이고 무신론적 철학을 발전시켰다. 원자론은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우주론과 대립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론적 접근은 그리스 철학에서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 현대과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과학에 미친 영향.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에 대한 사상은 현대 원자론의 발전을 예견했으며 물리학과 화학에서 중요한 기초적 개념을 제공했다. 비록 고대 원자의 개념은 현대의 원자 이해와 다르지만 물질이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본 아이디어는 현대과학의 핵심이다. 17세기와 18세기의 피에르 가생디, 아이작 뉴턴, 존 돌턴과 같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원자론을 부활시키며 과학혁명의 일부로 발전시켰다. 이들의 연구는 19세기와 20세기에 아원자 입자가 발견되면서 원자론이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레우키포스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는 원자론이라는 중요한 물질주의적 이론을 창시한 철학자로 평가받는다. 그의 원자와 공허에 대한 혁신적인 사상은 고대 원자론의 기초를 닦았고 이는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레우키포스의 유산은 원자론의 발전과 이를 통한 물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타나며 그의 사상은 고대와 현대 철학 모두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0장 데모크리토스. 기원전 약 460년 출생, 370년 사망한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그의 스승 레우키포스와 함께 원자론을 창시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우주가 작은 분할되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들이 공업인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웃는 철학자로 불리며 그의 명랑한 성격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윤리적 가르침 덕분에 이런 별명을 얻었다. 그의 사상은 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인식론, 우주론을 아우르며 자연 법칙과 기계적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를 설명하려 했다. 비록 데모크리토스의 많은 원본 저작이 소실되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와 같은 후대 작가들을 통해 그의 철학이 전해져 왔으며 특히 과학혁명 시기에 원자론이 부활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생애와 배경.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60년경 트라키아의 압데라, 현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널리 여행하며 여러 저명한 철학자들에게 배웠으며 특히 레우키포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여행은 이집트, 바빌론, 인도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지며
그곳에서 자연 철학, 수학,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당시 아테네의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정치나 공적인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사색적인 삶을 선호했다. 그는 명랑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행복과 만족을 통해 중용을 지향했다. 그는 웃는 철학자로 불리며 행복이야말로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르쳤다. 데모크리토스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저술했으나 그의 저작은 대부분 소실되었고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후대 로마 및 중세 학자들의 인용을 통해 그 철학이 전해지고 있다. 철학 사상과 원자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그의 철학은 윤리학, 인식론, 우주론, 신학을 포함하여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는 자연 법칙과 기계적 원리로 우주를 설명하려 했으며 신적 개입이나 목적론적 설명을 거부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발전시켜 모든 물질이 원자라고 불리는 작고 분할되지 않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자들은 공허 빈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를 통해 우주의 모든 변화가 설명된다고 보았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물질의 기본 단위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으며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원자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단단하고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는 모양, 크기, 무게, 배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자연 세계의 다양성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의 원자는 매끄럽고 둥글지만 흙의 원자는 거칠고 울퉁불퉁하다고 설명했다. 원자의 다양한 배열이 모든 물체를 구성한다. 원자는 공허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며 원자 간의 충돌이나 결합을 통해 자연 세계의 모든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어떠한 목적이나 디자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공허라고 불렀다. 공허는 원자가 이동하고 재배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변화가 가능해진다. 관습적으로 달콤한 것은 달콤하고 쓴 것은 쓰며 뜨거운 것은 뜨겁고 차가운 것은 차갑다. 사실상 존재하는 것은 원자와 공허뿐이다. 데모크리토스의 이와 같은 물질주의적 우주 설명은 신적 원리나 목적론적 설명에 의존하지 않는 점에서 기존의 철학적 전통과 크게 달랐다. 데모크리토스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후에 과학적 탐구의 기초가 되었다. 우주론. 데모크리토스는 우주가 무한하며 무한한 수의 원자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슷하지만 다른 세계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다수의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후대 천문학에서 다중은하와 다른 행성의 가능성에 대한 사상을 예견한 것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이 공허 속에서 충돌하고 모여서 더 큰 구조물을 형성하며 이 구조물이 별, 행성, 천체 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원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는 소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가 다시 형성된다고 보았다. 지식이론. 데모크리토스는 인간의 지각과 지식이 원자와 영혼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감각이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감각은 원자들이 특정 맥락에서 우리 감각기관과 상호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데모크리토스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것들의 색, 맛, 냄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원자 구조가 우리의 감각기관에 미치는 영향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뜨겁다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원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주관적 경험이다. 데모크리토스는 진정한 지식원자와 공허에 대한 이성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과 관습적, 지식 감각적 지각에 의한 것을 구분했다. 그는 이성을 통해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윤리학과 행복 추구. 데모크리토스는 그의 자연 철학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행복이 외부의 부나 쾌락이 아닌 내면의 평온과 절제에서 온다고 보았다. 그의 윤리학은 중용, 이성, 만족을 강조하며
이것이 좋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데모크리토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지나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피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중용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데모크리토스는 이성이 우리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내면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절제, 지혜, 정의와 같은 덕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행복은 소유물에 있지 않고 금에도 있지 않다. 행복은 영혼 속에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단편.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견해.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매우 미세하고 부드러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으며 영혼도 육체처럼 원자로 돌아가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물질주의적 관점은 사후세계나 신적 심판을 부정하고 삶과 죽음을 자연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했다. 저작과 단편. 데모크리토스는 물리학, 윤리학, 수학, 음악, 미학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많은 저작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작이 소실되었고 단편만이 남아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